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노드리입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을 캐나다에서 보냈다는 게 아이에게도 행복이고 저희 가족에게도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캐나다의 초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의 캐나다에서의 초등학교 생활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제입니다. 숙제.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과제를 하는 거를 본 경험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숙제 없어? 아이가 말합니다. 조금 있지만 쉬는 시간에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랑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과제로 나눈 이야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장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5년 동안 아이가 과제를 하는 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과제가 조금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과제나 학교 과제, 학원 과제 등으로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과제가 없다 보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이가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흔한 학교 공부와 관련된 문제집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집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점에 자주 갔지만 우리가 쉽게 보는 수학 문제집, 영어 문제집,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과학 문제집 이런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캐나다에서도 서점에 아주 자주 다니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학교 공부와 관련된 문제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공부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고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끝나고 날씨가 좋으면 기본 1시간, 2시간 반, 날씨가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항상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방과 후에 기본적으로 평균 1시간 이상씩은 항상 밖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만 없었던 게 아니고 제가 적어도 아이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생 때 휴대폰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휴대폰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즉, 휴대폰이 없다는 거. 요즘 부모님들 아이의 휴대폰 사용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고 그게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휴대폰이 없이 초등학교 시절을 온전히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에게도 축복이고 아이에게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 과제를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캐나다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피아노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하키를 배우거나 축구를 배우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클럽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 교과목에 대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적어도 아이 친구들 포함해서 본 경우가 없습니다. 즉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온전히 뛰어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기억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플러스 학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심지어는 Before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캐나다의 퍼블릭 스쿨,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도 배울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체육 활동도 정말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상부터 시작해서 크로스 컨트리라든가 겨울철에는 스키를 타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아트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예체능 활동이 학교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작 전이나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게 활동을 하면 정말 7, 8개의 클럽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육체 발달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제 때문에 학교의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수면 시간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자고 스트레스 없이 크는 게 부모에게도 로망이고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힘이 된다는 걸 부모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도 너무 입시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덜 공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